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소프트 빅데이터 분석 팀장이 아닌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승진인가요, 아닌가요? 아, 네, 승진이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소장이잖아요, 소장. 네, 소장이니까 확대 개편된 것이라고. 뭐 예. 크게 뭐 인력이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 예,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좀 직책을 좀 크게 부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뭐 승진하면 다 좋은 거니까 언제 쏘시나요? 아, 네, 그거는 뭐 조만간 예. 시간 될 때 조만간 쏘시는 걸로 네네. 이미 약속을 하셨고요. 예. 빅데이터 분석 연구소를 이제 하시면서 네네. 요 코너도 약간의 네네. 변화를 주셨다고. 네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저희가 수집을 그 뉴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댓글을 수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뉴스를 보다 보면 주로 이제 정치 시사 쪽으로 가 있고, 그러니까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섹션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총 이렇게 합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두 개를 좀 공정하게 배열을 하다 보면 대체로 정치 시사 이슈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사실 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물론 정치나 시사에도 많이 관심 있지만 이 국민 TV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 자체가 대체로 이제 정치와 시사 관련된 분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예. 오히려 경제나 또 사회나 문화 이쪽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각 섹션별로 다시 이제 이슈들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그런 구성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야별로 가져왔다. 네,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예. 자, 정치 분야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정치 분야 키워드 30개 가져와 봤는데, 대체로 이제 의원이나 민주당 장관, 대표 뭐 이런 식의 있는데 큰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핫 이슈들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들의 불출마 이슈, 이게 가장 탑 이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부에 취임했었던 부분들, 이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새해 첫날 보수 대통합 화두를 던졌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와 이제 유승민 대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공수처 설치에 따른 검찰 개혁 논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분야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본 뉴스이기도 하고 예. 댓글도 많이 달렸었는데 안철수 씨가 이제 정계 복귀 선언을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안철수 씨 정계 복귀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좀 네이버와 또 다음을 따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예.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정치 분야에는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과 네이버의 이용자 특성들이 굉장히 갈수록 더 갈리고 있는 것들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눠봤습니다. 정치 분야는 특히 네이버와 다음은 좀 나눠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정치 분야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일단 네이버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네. 네이버 댓글. 네, 네이버 댓글 일단 그 같은 기사로 봤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예. 나왔던 종합으로 됐던 같은 기사였는데 네이버에서 총 4,193개의 댓글을 수집을 해서 일단 어휘를 TF-IDF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나 철수 이런 내용들이 뭐 이름을 얘기하는 것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근데 의외로 응원이나 지지 그리고 환영, 기대 뭐 이런 긍정적인 어휘들이 댓글에 꽤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에서도 뭐 비판적으로 사용되었던 기회주의자, 철새 이런 어휘들도 어휘적으로 많이 나타났었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한 반반쯤 나왔나?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예. 네이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개발을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댓글 자체에서도 이제 긍부정 평가를 하는 시스템 AI를 도입을 해서 제가 예.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댓글을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반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오히려 한 3분의 2 정도가 긍정적으로 보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보죠. 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도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분열된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인물 뭐 이런 쪽으로 기대되는 그런 저기 것들이 주황색 왼쪽에 주황색에 그게 네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중도적인 색깔이다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좌파 정권이다 재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파란색. 예. 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안철수 씨에 대한 그런 비난이나 비판이 아주 많이 드러나지는 않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철에만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선거, 뭐 선거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후의 기회주의 뭐 이런 것들과 좀 많이 연관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환영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번으로 이제 다음 같은 경우를 살펴볼 텐데 다음은 되게 상반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네이버와 다음을 분석했었던 여러 사례 중에서 봤을 때 이번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서는 같은 그 연합뉴스 기사로 총 4,370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했습니다. 그 워드클라우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네이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다음 성향 쪽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여권을 지지하는 성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비판적인 어휘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에 대해서. 그래서 아바타나 뭐 개그맨, 철새, 기회주의자 같은 어휘들이 나타나고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 환영이나 기대, 지지 뭐 이런 어휘도 있긴 했었지만 확실히 이제 다음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자도 있고 그 밑에 금태섭 의원도 있네. 아, 네.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좀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댓글 내용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이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데려가라라는 식의 그런 식의 댓글 내용들이 좀 안철수와 금태섭 예전에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하는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볼까요? 네. 의미 네트워크 살펴보면 좀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또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집중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일단 기회주의자나 초딩, 아바타 같은 비난적인 어휘가 안철수 정치를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뭐 보수 세력으로 그러니까 규정되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미래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보수 세력이 일환으로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도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 뭐 황교안 대표와의 연계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네이버 그에 비해서 안철수 씨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가장 공감을 얻은 댓글, 그러니까 7,400개 이상의 그 공감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그 하나의 그 대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대선 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그 내용을 하고 되게 웃기다. 계속 웃음 선사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MB 그 아바타라는 어휘를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이 가장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게 가장 큰 공감을 얻었군요. 참 그게 근데 뭐 이거랑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역사에 남을 정말 장면이었다고 저는 정치사의 역사에 남을 그리고 그게 한번 이게 낙인을 혹은 스스로가 이제 거기에도 낙인을 한 번 더 재확인한 효과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낙인 효과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오히려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이 특정 어휘들이 후보의 이미지로 이렇게 각인된다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후보들이나 정치인으로서는 부정적인 일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도 이번 댓글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얘기 사실은 우리가 너무 경제 얘기를 안 했어요. 경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사실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경제 얘기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키워드를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 경제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얘기되나 좀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가장 많은 키워드 중요하게 나온 것들이 회장 뭐 이런 것들이고 서울 경제 뭐 아파트 임금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뒤에는 로또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동자 문제들이나 산재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어휘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거 딱 그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뉴스 자체가 그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CEO 레벨 이상의 그런 뭐 그런 그룹 총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걸 뽑은 것은 그렇다고 많이 본 뉴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티즌들의 관심도 어떤 산업재해다 그러니까 뭐 노동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큰 대기업의 이슈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요, 소비자의 문제인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업의 어떤 뭐 오너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경제 뉴스들이 많이 소비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었고요.
경제 분야 주요 이슈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회장과도 회장이라고 하는 어휘와도 관련이 있는데 한진과의 그런 갈등,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어졌던 그 갈등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로 나왔었고, 그리고 2020년 최저임금 관련된 것들 그것으로 이제 경제 전망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및 주택 관련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련된 그 자주 본 뉴스 숫자로 치면 가장 많은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뉴스가 가장 많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그 경제 뉴스로는 이제 새해 첫날 0시에 저도 그날 그랬었는데 0시 딱 되고서 이제 카톡으로 인사 보내려고 하는데 다 목통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게 조금 뉴스로 경제 뉴스에서 좀 다뤄졌었고요. 저는 피곤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진짜. 네.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별 차이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의외로 또 새해 로또 당첨 소식 이런 것들 서울에서 몇 명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 큰 뉴스로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한진과 갈등. 네네. 뭐 저도 이 뉴스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네. 정말 모든 게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활극, 뭐 이런 뭐 뭐라고 암투. 막 이런 게 가족끼리의 뭐 이런 뭐 갈등, 거의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되게 그 재벌가의 다툼을 보는 드라마의 모든 양상이 거의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실제로 보여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재벌들이 비현실적이다. 아니 누가 저렇게 갑자기 승질을 내? 누가 저렇게 뭐 물건을 집어던져? 누가 저렇게 사람을 막대? 막 재벌들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리얼 월드에서 다 구현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한진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 비판의 댓글들도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 한 두 개 정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두 개 정도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다 한경닷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진의 좀 불편한 기사가 한 언론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약간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 경제뉴스 섹션 자체가 주로 경제신문에 나와 있었던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경제뉴스 한경에서 나왔었던 것들이 많이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두 가지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사고를 사죄하고 어머니가 수용했다라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훈훈한 뭐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것도 성탄 막장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조연아 씨가 사실은 그 현재 직책이 없으니까 상속세 내기도 힘들어서 막 그런 불만이 나왔다. 뭐 이런 식의 분석 기사가 있었는데 그 두 기사에서 수집한 댓글 862개 정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미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그런 낙인 효과나 이런 거 이미지 그런 거 말씀드렸지만 이제 땅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히나 또 조연아 씨가 이 사건도 관련이 있고 하다 보고 또 조연아 씨도 그 뉴스의 기사에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상속세 관련된 문제라서 그 어휘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대체로 그 한진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휘적으로.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네. 의미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이제 상속세나 상속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연아 씨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 어쨌든 자기 소득이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주식을 또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서 보통의 네티즌들이나 시민들은 아니 무슨 저 상속세로 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긴 하지만 저거 어차피 그럼 또 회사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경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 한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조차도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아까도 어휘적으로도 보고 내용으로 의미 구성을 하는 것들도 좀 많이 이렇게 그것을 봤을 때 아직도 이제 한진 쪽은 이른바 CEO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 잠재되어 있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분야 이슈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네.
사회 분야 이슈는 대부분 이제 사건 사고죠. 그래서 뭐 예. 검찰 경찰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종종 사회 분야는 정치 분야랑 또 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들이 같이 섞여 있고요. 그래서 주요 어휘들 살펴보더라도 뭐 그 일반적으로 그런 형사 사건과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주요 이슈 뭐가 네. 있었는지 한번 보죠. 5가지 이제 꼽아보면, 추미애 장관 취임한 것과, 근데 그것에 대한 검찰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윤석열 총장과 만났다,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떤 검사장 이제 사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 장발장이랑 전주 기부금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훈훈하게 할 수 있는 소식들이었는데, 그런 온정들 알고 봤더니 사실은 뭔가 좀 이상하고 범죄 의혹이 있었던 것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주 기부금 절도했었던 것들은 잡히긴 했지만 그런 것들 수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좀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잘못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춘재가 이제 초등학생 그러니까 살인을 했었던 분, 이런 것들을 추가 범행을 자백을 했는데, 이 문제도 이제 사회 분야 주요 이슈로 다뤄졌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많이 그 이슈가 됐었던 건데, 정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청구됐다 이제 기각이 되기도 했었고, 예, 예. 근데 그와 관련해서 그 시점에서 과거에 그 선거, 그러니까 창기총 목사 선거에 나갔을 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시 뉴스화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5번째로는 계속 여전히 또 조국 정국인가 싶을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의 그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 논란도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오늘 가져오신 거는 네네. 정광훈 정광훈 목사 관련된 겁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한 4,800개 정도의 댓글이 있었는데, 이거 뭐 그냥 이거 이렇게 분명히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고 나와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도 제가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뭐 사기나 쓰레기 사입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그러네요. 위조나 거짓말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 댓글들 막 대부분 사탄, 마귀 막 네.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 표현들은, 저런 예. 비난이나 욕설과 같은 이런 것들은 다른 댓글에서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 저런 댓글이 왜 나왔냐면,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들의 욕입니다. 저런 것들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뭐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에서 가장 비난할 수 있는 어휘를 찾아서,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탄 마귀보다 더 심한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어휘가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보죠. 네. 네트워크 분석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정광훈 목사의 거짓을 비판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 있고요. 아무래도 학력 위조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사화된 거고, 기사 내용 자체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에서 이제 불구속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속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댓글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세력들도 당연히 댓글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예.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상하게 이제 조국 정 장관을 비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네들은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잘못하면서 왜 정광훈 목사를 구속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정 장관 얘기를 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이게 뭐 이 사람만 잘못한 것 아니다. 그리고 혹은 똑같이 불구속이 됐으니까 같이 뭐 이렇게 하든지 무죄처럼 생각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생활 문화 분야. 네, 생활 문화 분야는 대체로 보면 뭐 일반적인 생활 이슈, 뭐 건강 이슈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대중 문화와 관련된 이슈가 주로 이제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보게 되면 사람 백두산, 뭐 북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백두산은 영화 백두산. 네, 영화 백두산입니다. 예. 실제로 그 기사 내용도 그런데 이건 토픽으로 한번 보시죠. 예. 토픽 5가지를 먼저 뽑아봤는데, 탑5. 첫 번째가 이제 영화 백두산 10일째 만에 이제 500만 돌파한 내용, 요게 이제 기사로 이제 그게 소개가 됐었고, 그리고 요 기사와 더불어서 다른 이슈들도 됐는데, 이제 다른 드라마에서도 사실 북한 소재 드라마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북한 소재의 영화 드라마가 흥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본 뉴스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한 것들이 이제 어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음원 사재기와 관련된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있었는데 네. 그 방송과 그에 대한 반응 이것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를 여파가 했었고요.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도 네. 지금 예, 지금도 사실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토요일 날 있었던 방송이라서 예. 지금도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그 골목식당 이후의 사연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하나의 사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어휘 자체로도 이제 포방터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방터 시장에서 그 돈가스 했었던 분이 이제 제주로 내려가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고, 혹은 이제 초심을 잃고 변한 사람들, 도시락집 사연 이런 것들도 뉴스, 그러니까 문화적인 대중문화 뉴스로서 다뤄지면서 굉장히 그것도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르메스라는 어휘 때문에 나온 그런 이슈인데, 그렇네요. 김건모 씨의 약혼녀가 강용석 씨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강용석 씨 아내에게 무슨 에르메스를 제공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일단 본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의혹 제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음원 사재기를 오늘 준비하셨다고. 네네, 음원 사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총 3가지 뉴스에서 뽑아서 2,200여 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송하예라는 이름이 가장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요. 이 뉴스 압도적이네요, 자체가 그냥. 네, 이 뉴스 자체가 이제 송하예가 어떤 발언을 했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송하예 씨라고 하는 이 가수가 사실은 최근 사재기 의혹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러니까 의혹을 계속 받고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솔직히 몰라서 네네.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저도 모르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저도 본 적도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 예. 네, 어쨌든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서 굉장히 이제 비난 쪽 어휘로 그러니까 욕설을 섞어서 가면서 어떤 놈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이걸 또 이제 그 기자분들이 또 다시 댓글을 받아서 다시 이제 이슈화 시킨 것들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휘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은 이제 그 일종의 그런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휘 자체도 보게 되면 듣보잡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누군데 누군지 같이 이런 식의 어휘들은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그 언어, 그러니까 구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잡혔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마다 그런 넌 누군데, 그런 혹은 누군지 듣보잡 이런 식의 어휘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음원 조작을 했다고 의심되는 그런 가수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라는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누군데 듣보잡 3종 세트가 나온 거 처음 봤습니다. 전혀 모르겠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이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볼까요? 네, 의미 네트워크로 보면 저기 아래쪽에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있는데 이거 그 방어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재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마케팅 방식의 일환인 바이럴 마케팅,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더하기 오랄,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구전이 퍼진다가 해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일환이라고 하는 변명들이 이제 크게 이제 어쨌든 언급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렇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죠. 어쨌든 방송에서도 바이럴 마케팅으로 다룬 게 아니라 어쨌든 불법적인 요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꾼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대체로 이제 그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내용들로 대부분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댓글 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단순히 중요한 거는 음원에 대해서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다른 줄기를 뻗어나간 데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러니까 댓글이 조작되는 세상에서 음원이 조작되지 않을 리 없다.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하고, 또 방송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일종의 이제 음원 조작을 하던 그 마케팅 업체라고 하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 댓글도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거기 가보면 실제로 다양한 아이디로 중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걸 보면서 온통 조작인 세상 아니냐 이런 것들이 대응이나 이런 것 비판이나 비난들이 네티즌 사이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장 이제 충격적인 내용, 충격적인 아니면 이제 놀라웠던 거는 거기에서 한 발언들. 당신이 인터넷에서 보는 거는 모두가 조작일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좀 많이 사람들한테 약간 충격을 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도 제 지인분 한 분이 전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킹 관련된 이슈와도 상관이 있는데 전혀 그 방송에서도 나왔었지만 자기가 듣지도 않은 이슈를 연간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봤더니 전혀 한 번도 안 들었던 게 자기가 가장 많은 들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음원 사이트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나 이런 것이 유출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디 도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게 있다는 음원 거죠. 사이트에서 제공한 걸 수도 있다라는 의혹들도 사실 많이 이쪽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락의 키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